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계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와 확률과는 확연히 다른 좀 약간 생소한 개념들이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범위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써보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옮겨가지고 노트 필기를 해보는 그와 같은 습관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률 변수인데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 이제 요만큼 얘기하면 이제 약간 이제 그 영혼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건데 정확하게 하나씩 해보면 이렇게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확률에서의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에는 그러면 원수가 몇 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집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단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S라고 하는 집합에서 H와 T라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앞면 H가 나올 거를 1에다 대응을 시키고 T가 나올 거를 2에다가 대응을 시키면 이 확률 변수 1과 2에 대해서 이 확률 은 2분의 1과 2분의 1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나오게 되는 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 요거를 갖다가 숫자로 바꿔놓은 거를 갖다가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지만 요걸 갖다가 숫자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이 확률을 요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게 여기서 이 확률 변수를 라지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요 밑에 들어가는 거를 라지 x가 1일 때, 그 다음에 요 놈은 라지 x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한꺼번에 줄여서 라지 x가 모르는 숫자인 스몰 x일 때를 이와 같은 식으로 확률 변수에 대한 그 확률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 확률 변수 x가 라지 x가 가지는 값과 그 다음에 이 확률 간의 대응 관계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률 분포는 좀 약간 커다랗게 뭉뚱그려가지고 이 대응관계 전체를 갖다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대응관계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확하게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한 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 말이 되게 많아지죠.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즉, 셀 수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연수만큼 무한한 건 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수만큼 무한한 거는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엄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수학 전공과를 갔을 때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자연수만큼 있으면 셀 수 있다.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서 있던 거를 갖다가 다시 우리가 표본 공간 S를 동전을 두 번 던진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HHTT, HTTH 이와 같은 식으로 네 가지 경우가 원소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앞면이 나올 횟수를 라지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이렇게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라지 x는 0, 1, 2 요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요거의 각각의 확률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려면 딱 한 가지 경우니까 4분의 1,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니까 4분의 2, 그 다음에 마지막은 4분의 1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확률을 라지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요 스몰 x 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스몰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의 값을 취할 때 각각의 확률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요 전체 여기 위에서 이 밑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제각각 다 함수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게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전체는 그냥 확률 분포 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확률 함수는 이거를 갖다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되는 거를 어떤 함수의 관계식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그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에 해당하는 이 확률, 요 P1, P2 이 제각각은 이 확률인데 이 확률은 어쨌든 전부 다 일어나면 확률이 1,
아예 안 일어나면 확률이 0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취할 거고요.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모든 확률을 갖다 다 더해준 거기 때문에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표가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표를 그대로 기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고 하는 이 확률이 이 앞면이 나올 횟수를 갖다가 라지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앞면이 한 번 또는 한 번부터 두 번까지 이 안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몽땅 다 생각을 해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P 라지 X가 1일 때의 확률과 P 라지 X가 2일 때의 확률을 각자 더해주면 되겠죠. 4분의 2와 4분의 1을 더해주면 4분의 3,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규칙성 있는 함수의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규칙성이 없어도 이 제각각을 갖다가 이렇게 px0은 얼마, px1은 얼마, px2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각각을 다 표현을 해도 이것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규칙성이 있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됐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k 값을 구하기 위해선 요 확률을 갖다가 모두 다 더하면 1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확률 p 모든 확률을 다 더하게 되면은 이거는 px 라지 x가 1일 때와 p 라지 x가 2일 때, p 라지 x가 3일 때, 그 다음에 p 라지 x가 4일 때의 확률을 전부 다 더했을 때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k 더하기 2k 더하기 3k 더하기 4k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총 10k가 되니까 k의 값은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p1 라지 x 3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게 1부터 3까지 그 안에 있는 확률을 몽땅 다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니까 1부터 3까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 라지 x가 1일 때, 그 다음에 p 라지 x가 2일 때, 그 다음에 p 라지 x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k 더하기 2k 더하기 3k니까 이거는 6k가 될 건데 k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6, 즉 5분의 3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질량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량이 왜 무게추를 잴 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계단져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를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어쨌든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때는 이렇게 4개인데 아무튼 이렇게 표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 확률 분포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각각의 확률 함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갖다가 표를 쭉 나열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K, 2K, 3K, 4K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 1부터 3까지 라지 X가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면 된다 라는 거를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표를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을 때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태껏 앞에서 했던 거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숫자를 갖다가 이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뽑힌 남학생의 수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와 3명일 때, 4명일 때 이렇게 제각각 나누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뭐 안 뽑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산 확률 변수를 얘기를 할 때는 표를 먼저 그린다. 일단은 요 라지 x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0, 1, 2, 3,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때에 각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남학생이 대표 2명을 뽑을 때 1명도 남학생이 뽑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6, 2, 6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이 여학생 2명 중에서 2명을 다 이렇게 뽑으면 되고요. 아이고 2명 뽑는 거니까 제일 많이 뽑혀봐야 2명이겠네요. 이거고 그 다음에는 6C2 중에서 남학생 4명 중에서 1명 그리고 여학생 2명 중에서 1명을 뽑으면 이렇게
남학생만 한 명이 나오게 될 거고요. 6C2 중에서 남학생만 2명을 전부 뽑으면 이런 식으로 2명이 전부 다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쭉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15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15분의 8, 그다음에 요거는 15분의 2, 이런 5분의 2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요 밑에 있는 이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 다 짬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숫자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들어주면 x가 0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 p 라지 x가 스몰 x와 같아질 확률은 15분의 1, 15분의 8, 5분의 2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합계 요거는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뭐 합계가 1인 거는 요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뭐 굳이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표를 이용해서 좀 남학생이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을 갖다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이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은 여기서 여기 한 명, 두 명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갖다 구해주면 되니까 P 여기 라지 X라고 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을 요런 거를 갖다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 라지 X가 1일 때 더하기 P 라지 X가 2일 때 이 두 가지를 각자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5분의 8 더하기 5분의 2를 해주면 되니까 답은 15분의 14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뭐 한 명 이상 뽑힐 확률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로 여사건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빵명 뽑힐 확률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기 때문에 1 빼기 15분의 1을 해서 15분의 14로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표기 방식을 갖다 연습을 해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 라지 P라고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갈 확률, probability를 갖다 구하게 되는 건데 이 확률 변수가 이와 같은 조건을 취할 때 우리가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 모두 모아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이산 확률 변수, 이거는 셀 수 있는, 자연수도 무한하지만 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유한하거나 자연수랑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굉장히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는 사실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는 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리수, 실수부터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숫자의 개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아직 이렇게 빡세게 나누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차피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실수,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표를 그렸었죠. 요 라지 x가 p 라지 x가 스몰 x일 때 뭐 0, 1, 2, 뭐 자연수만큼 무한해도 어쨌든 뭐 표를 뭐 이렇게 계속 그려지게 되면 어떤 규칙성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0, 1 이렇게 뚝뚝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표로는 그릴 수가 없다 예요.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킬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확률을 갖다가 이 확률 하나하나는 무조건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확률, 이 확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지점,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해서 어 네. 여기서 여기 가장 앞에를 알파, 그 다음에 가장 끝에를 베타. 그렇지.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A이지. 요 알파, 베타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만큼, 요만큼. 이만큼을 1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면적이 그 전체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딱 떼서 어떤 A에서부터 어떤 B에서까지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요렇게 빗근친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 전체를 갖다가 요 전체 도형의 넓이를 갖다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요 A, B로 둘러싸여진 도형, 이 빨간색 도형의 넓이를 갖다가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표로 그리진 못하고 이렇게 그래프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A일 때의 넓이, A라고 하는 이 라인에서의 넓이는 0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한 확률을 갖다가 구할 수는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 범위의 넓이에 해당하는 확률, 요것만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이건 생각보다 이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려면 수투에서 했던 것처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복잡한 함수에 대한 적분을 갖다가 하라고 하는 거는 이 선택 미적을 한 친구들이 훨씬 이게 유리해요. 요거를 물론 되게 어려운 문제를 주면 못하겠지만, 그리고 또 복잡한 거에 대한 거는 또 그 선택 미적에 있는 부분적 분법을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외에 굉장히 간단한 확률 밀도 함수 요런 것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요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가 fx는 k분의 x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요거는 절편이 원점이고 y절편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요와 같은 함수가 되고요. x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요 놈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고 하려면 정의되어 있는 범위는 0부터 2까지 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범위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어야 되겠죠. 전체 확률이 1로 떨어져야만 되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여기 있는 거는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여기 2라고 하는 거를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의 값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전체를 다 해줬을 때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k의 값은 2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1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는 p 라지 x가 1보다 클 때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이 전체 x가 0부터 2까지 요만큼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x가 1보다 큰 거를 갖다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스몰 x가 1일 때 요거보다 더 큰 쪽을 갖다가 요 안에 해당하는 넓이를 몽땅 다 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려면 여기는 f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와 f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아랫변 길이 더하기 윗변의 길이 그리고 2분의 1을 해준 다음에 높이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f1과 f2를 구해주게 되면 k가 2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가 돼서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4분의 3으로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 밑에 면적을 구하는 거는 그 거리 속력 시간에서 VT 그래프를 했을 때 VT 그래프가 1, 3, 2, 이건 좀 다른 걸로 해요. 3,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이동 거리를 갖다가 요 안에 있는 이 넓이를 이용을 해서 구했었죠. 물론 VT에서는 V가 0보다 작은 이런 범위도 나오게 되니까 요 밑에서의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선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절대값을 치는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확률을 할 때는 확률은 0보다 큰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쭉쭉 잘라서 사다리꼴이든 삼각형이든 아니면 직사각형이든 이거에 대한 넓이를 직접 구해서 적분값을 빨리 구하는 요와 같은 형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이 넓이는 금방 끝나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넓이를 복잡하게 꼬아서 내는 확률 밀도 함수의 문제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